10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그 용을 붉은 용이다. 여기 붉은 용이다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붉은 용. 12장 3절에 보면은요. 요 같은 12장에 용을 붉은 용이다. 붉은 3절에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여러분 거기 또 7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은 하늘나라에서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사탄 마귀의 대가리 우두머리를 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가엘 그리고 가브리엘 그리고 루시퍼 이 세 천사가 대장 천사가 있는데 큰 천사의 무리들을 거느린 세 대장 천사가 있는데 그 가운데 루시퍼 천사가 반역을 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을 하려고 했다가 가장 아름답고 음악을 하는 그런 천사장인데 그래서 사탄이 돼가고 밑에 졸개들이 다 같이 쫓겨 내려왔다. 그 용이 더불어 싸우려고 이렇게 미가엘 전쟁의 천사하고 싸우려고 할 때 싸우다가 결국은 패배를 해가지고 땅으로 어디요 내어 쫓겼다고 그랬죠. 그게 이름이 옛뱀 마귀 사탄이다. 그러니까 용이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다. 사탄, 마귀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깨는 자고 또 참소하던 10절 끝에는 참소하던 자다. 그런데 우리 어린 양의 피가 죽기까지 이 어린 양께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아냈다. 땅으로 예수님이 땅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이 용을 쫓아냈다는 거죠. 여러분 드라곤 이 동양에서는 이 또 용과 또 뭐지요? 이무기. 용이 되기 전에 이제 이무기가 있다. 그렇게 해서 용이 이 찬양을 합니다. 최고의 그 동물 중에서는 최고의 신령하고 강하고 무서운 동물이 그래서 숭상을 하는 게 드라곤 용입니다. 용. 그런데 서양에서는 이상하게 용을요. 우리나라에서 88 올림픽을 하고 그렇게 그 용을 북을 어마어마하게 큰 북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 미국에다가 기증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싫다고 그럼 싫다고 빠꾸 났다는 거예요. 아니 서양에서는 기독교 유럽은 전부 기독교 나라가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313년에 기독교 공포를 해가지고 로마 전역이 다 기독교 나라가 됐는데 이 용은 대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귀신의 대가리인데 그걸 우리가 왜 받아들이냐. 여러분 이렇게 동양에는 중국에도 가면 중국이 중화사상 전 동양을 다 자기들이 그 하나로 돼 있다. 뭐 베트남도 물려 있고 캄보디아도 물려 있고 뭐 다 우리 한국이며 다 이 중화사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래요. 그러니까 이 세계 이 동양을 전체 지배하고 있는 것은 용입니다. 용. 그래서 결국은 이 중국의 이 용의 사상하고 서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하고 싸워가지고 결국은 마지막도 이 두 아마겟돈 이 자리에 이 이스라엘 나라와 거기 그 경계에 있는 아마겟돈 이 평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2억의 군대들이 한 자리 모여가지고 지금 그것들이 연기를 막 피우고 있는 거죠. 이란과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그 대통령을 하마스의 가자 대통령을 손님으로 거기 이란으로 갔는데 그냥 폭격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지도자. 그래서 이란이 뒤에 대장이거든요. 이란 뒤에는 또
중국과 러시아가 또 이북이 무기를 대주면서 또 버티주고 핵무기하고 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패들이 한패거리. 그 뭔 세세? 다 공산주의, 예? 사회주의 하는 데입니다. 중국이 되고 대가리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과 우리 남한과 일본과 미국과 이 유럽 북대서양 나토 나라들. 그게 에스겔서 38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 세계 대전이 일어날 거라는 거. 예? 7개월 동안이나 불을 태우는 사람을 무기를 태워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세계 땅의 중심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서 중심으로 일어날 거라고 거기에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여러 나라들 뭐 리비아며 뭐 터키며 이런 나라들 참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되어 있는데 오늘 여러분 종북 반미 좌파들의 4대 원수가 누구냐 하는 말씀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미국입니다. 미국. 이 반미 종북 좌파. 자, 이 세력이야말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분명히 세계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들을 추종하는 백두혈통 좌파들은 꿈에도 소원이 이 남한을 적화통일하는 건데 이 북한 공산군이 부산까지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와가지고 적화통일을 눈앞에 딱 두었는데 유엔군과 미군과 유엔군이 상륙을 해가지고 트루먼 대통령이 소리를 듣자 말자 아주 몇 분 만에 그냥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결정해서 그래서 한국에 상륙하고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해서 허리를 탁 끊고 테러를 차단해서 그렇게 해서 중간에서 도주를 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도주하고 했던 사람이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빨치산이 되고 그랬죠. 그는 머리를 깎고 어떤 사람은 절로 들어가서 중이 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불교의 성녀 중에 빨갱이들이 많다고 그래요. 성녀 중에서 박헌영의 그 아들도 이 성녀로 머리춤 깎고 해가지고 그 박원순하고 아주 친구가 돼가지고 박원순 자살을 죽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빨갱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또 중공군이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위로 좀 올라가다가 우리가 이제 좀 통일이 치고 올라가다가 압록강까지 갔죠. 그런데 그까지 거의 도착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다 됐다 싶었는데 중공군의 인해 전술로 쳐내려가지고 60만 중공군이 깽가리를 치고 내려왔는데 이렇게 해서 수원지방까지 또 밀려 내려왔습니다. 뭐 145 때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리치웨이 미국 장군이 사령관 돼가지고 한국에 와서 대방역 작전을 펴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좀 밀려 내려왔다가 결국은 38선에서 멈추자 해가지고 결국은 종전의 38선보다 조금 더 넓은 땅을 차지하게 돼서 그렇게 해서 6.25 정전이 이제 53년 7월 28일에 종전 선언을 하고 결국은 이제 조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휴전이 되고 나서 군사적으로 피난민의 이 의복하고 또 양식하고 이렇게 대해줘서 굶어 죽지 않도록 펴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를 이제 물자를 대주고 양복을 대주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오늘날에 또 미국과의 이 수교 동맹을 피해 동맹을 맺어가지고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 조약을 기어이 맺어가지고 이제 전쟁이 나면 자동 서로 개입을 하자. 미국에 전쟁 날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해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막아놓고 한미연합사를 그렇게 해서 이제 천추에 저 미국 때문에 우리가 다 된 밥을 놓쳤다 이러면서 한미연합사 해체하고 휴전협정을 평화협정하자 그러면서 단계별로 고려연방제 하자 뭐 14 공동 성명해가지고 또 김대중과 이렇게 김정은하고 만나고 노 대통령도 만나고 해가지고 고려연방제로 도장 찍고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했다가 이체제 같은 나라로 만들자 해가지고 적화통일 딱 하자고 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번에 8월 15일 날 지금까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달래고 이렇게 주고받고 해갖고는
절대로 이거는 안 되겠다 해갖고 싹 문질러 버리고 이번 윤 대통령이 8월 15일 날 이제는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너무 군사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고 경제적으로 또 너무 차이가 나고 북한이 막 흔들흔들하고 김정은이는 또 병이 들어가지고 다 죽어가고 그 11살짜리 딸을 데리고 다니면서 저따위를 하고 국제적으로도 완전 고립되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그들의 주도적으로 우리가 달래고 따라가고 뭐 겁먹고 달래고 해갖고 안 되겠다. 이제는 주도적으로 우리가 흔들고 주고 협상하고 달래고 어떻게 또 국제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자유 통일을 시키자. 할렐루야. 아멘. 이분이 그렇게 선언했어요. 그게 8.15 윤 대통령의 독토린 윤석열 독토린 특별한 성명서를 만들어낸 거예요. 저는 그거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들어보고 읽어보고 자유라는 말을요 45번을 했더라고. 역대의 최고로 말 자유 통일 딱 두 마디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말도 안 했어. 아니 8월 15일이면 일본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될 텐데 과거에 우리를 정신대로 끌고 가고 우리에게 돈도 주지 않고 압박하고 우리를 이렇게 나라를 괴롭혔던 이 모든 걸 보상해라. 아니 79년이 지났다. 80년이 됐는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앞서고 세계적인 주권적인 나라가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하고 미국하고 일본이 30만 명, 40만 명이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폭탄을 터뜨려갖고 미국하고 원수가 돼갖고 죽였어요. 그런데 지금 잘 지나잖아요. 안 지냈으면 일본은 벌써 박살 망했어요. 베트남 보세요. 예? 그렇게 많이 죽이고 그래도 지금 잘 지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윤석열이가 잘하는 것 같아. 그거 하나만큼은 새로워야 돼. 자꾸 일본 반일 정교조 애들 시켜가지고 맨날 일본 놈들이 우리를 이렇게 했다. 우리를 이렇게 우리 누나 어머니들을 이렇게 해서 뭐 긁어가지고 정신에 팔아먹고 노동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본이 부자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죽이고 강탈하고 그랬다. 그리고 뭐 저쪽에 강경으로 뭐 전라도를 해가지고 다 탈취해갔다. 아니 이제 그때가 언제입니까? 받을 거 받았고 이제 할 만큼 했으면 한미일 일본 안에 오키나와 이런 데서 군사 기지들이 쭉 있어갖고 전부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남한, 일본, 미국이 힘을 합쳐가지고 또 요즘은 이제 5개 인도, 오스트레일리아까지 합쳐가지고 5개 나라가 딱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을 딱 막아서자 이렇게 지금 하자고 하는데 이게 이념이 같으면은요 같은 혈명이 되고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만이 사는 길이요. 할렐루야. 아멘. 자꾸 이제 미워하고 뭐야 원수돼 하자면 어떡하자는 거야. 계속 80년 동안 그 짓을 하면. 그래 이번에 두 쪼가리 났어요. 두 쪼가리 광복절 행사를 세상에 대통령이 하는 데는 세종문화회관에서 하고 환희 이종찬하고 이승만을 반대하는 쪽은 아이고 김구를 좋아하는 쪽은 일본을 막 무조건 막 일본을 미워하고 이렇게 반일을 하는 사람들은 따로 뭐 이종찬이가 대장이 돼갖고 그거 모이갖고 아니 이종찬이가 자기 대통령이 만나면 사석에서 만나면 아버님 그런데 왜 자기 53년인가 57년 동안 친구 중마고 이철우라고 있어. 이종찬이는 89살이고 그 아들이 이철우라고 이 대통령하고 친구요. 중마고 어릴 때부터.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자기 할아버지가 이시영인가 이혜영인가 그 아버지 작은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다 이렇게 해서 이승만 때 대통령 부통령까지 하고 이 사람이 이시영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 사람이 아니 대통령이 그렇게 자기 친구의 아버지를 이렇게 강복계 회장으로 세워놨더니 뒤통수를 또 때렸어. 이게 빨갱이들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좀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한미 연합사 해체하라, 휴전 뭐 협정, 이제 평화 협정하자, 뭐 그리고 미군 물리치고, 평화 협정하면 미군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물리치고 연방 고리 연방제로 가자. 이게 뭐요? 결국은 이체제로 해갖고 해가지고 우리가 평화 통일로 해서 이런 게 아니라 적화 통일을 가자는 겁니다. 이게 여차하면 적화 통일로 끌려가는 거지. 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했던 건데 이번에 윤석열 독트린인데요. 6.25 전쟁 동안에 4만 명이 미군이 외국인들이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쳤습니다. 부상자가 10만여 명이었습니다. 6.25 때. 그런 고마운 우방국이 혈명국이지만은 종북 좌파들에게는 철천지원수. 이야, 여러분 가끔씩은 우리가 부산 유엔 묘지나 또 여기 우리 양화지 묘지나 이런 데 가서 어떻게 이 한국의 질이 어디가 붙는 나라도 모르는 조그마한 나라에 미군이 와가지고 3만 5천 명, 다 유엔군 다 합쳐서 4만여 명이 청춘이 18살, 19살, 20살 이 초반에 이 군인들이 이렇게 피 흘려 죽어줬다니까요. 자유를 지켜주려고. 어떻게 여러분 이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철천지 원수로 좌파들은 생각합니다. 미국산 쇠고기도 싫다고 이 그냥 괴담을 퍼뜨려 가지고 그 소고기를 미국산 뭐 LA 갈비를 먹으면은 이 소가 미쳐 가지고 쓰러지서 그게 이제 머릿속에 세포가 숭숭 구멍이 뚫려 가지고 뼈에도 구멍이 숭숭 뚫려 가지고 팍팍 쓰러진다. 지금까지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그래 연예인들도 전부 앞장서서 거짓거리를 다 했다가 지금 뭡니까? 후쿠시마 지금 그것도 가짜 괴담을 얼마나 퍼뜨렸는데 엊그제 이거는 이 수치가 000 기존 수치보다도 더 이게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우병 괴담, 한미 FTA 이런 것들을 괴담을 퍼뜨려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미국을 끊어내려고 가스를 하나 끊어버리면 일본도 날아가 버리고 그렇게 이제 갔던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미군 물러가라는 겁니다. 미군 물러가면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중립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해버리는 겁니다. 경제도 다 위험해가지고 전부 다 떠나버립니다. 회사들도.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최재형 같은 이 가짜 목사가 이 간첩이 이 대통령 부인까지 만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북한에서 온갖 높은 사람들 남한 이 공작 제일 총수 그 사람 김정은이 바로 밑에 있는 사람 만나가 사진도 찍고 별의별 공작을 다 해가지고 수없이 위로 미국 시민권이라 오르내리고 하다가 몰카 공작 가짜 시계를 이 카메라를 시계 달고 해가 들어가가지고 그래 다 찍어가지고 그래 김건희 여사 죽여라 탄핵하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라 이럴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또 두 번째 이게 잘 안 되니까 이 나라를 뒤집어 가지고 박근혜처럼 탄핵을 시키게 되겠는데 또 이 중국의 이 건융제의 도장이 우리나라에 뭐 하나 있는가 봐요.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이 시나리오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요 천공 있죠. 천공 머리 길게 갖고 이 무당 하는 이 사이비 이 사람하고 김건희하고 잘 지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그 도장을 이 국세 중국 국세를 갖고 가지고 이것 가지고 이 무속인하고 연관이 됐다. 이렇게 이제 그걸 박 씨하고 그 운전사 하는 최재형의 비서 운전사 박 씨하고 그 다 이제 이제 다 이게 폭발을 시켰어요.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해서 시나리오를 두 번째 또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대통령 죽이려고 탄핵시키려고 아주 눈이 빨개가지고 이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속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는 이제 중국으로 도망가기로 하고 다 시나리오를 짜놔놔. 이게 다 덜통이 났어요. 덜통. 자, 여러분 두 번째 원수는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이 유창한 이승만은 유창한 영어 실력과 이 외교술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죠. 19살 때부터 벌써 왕족으로 태어난 사람이 그렇게 해서 배제학당에 친구가 가자고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서재필한테 배우고 또 거기에 서양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배제학당에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때 때부터 영어를 익히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전체 그 105인 사건 때 시장에 가가지고 그 10,000명이 모인 자리에 그 연설도 하고 그랬습니다. 영어로. 그렇게 해서 해박한 지식과 고도의 외교술 그리고 영어 실력 이런 걸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장군들을 또 막 미국의 공부를 박사학위를 다 불허하는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도 뭐 같은 이제 거기에 같이 가르쳤던 프린스턴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딸하고 결혼도 할 뻔했다는 적이 있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의 딸도 사랑을 했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미국에서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학사, 하버드 대학에 가서 석사학위,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단 5년 만에 3대 명문대학에서 학위를 다 마친 이런 그 실력가입니다. 영어를 너무 잘하고 이러니까 뭐 미국의 뭐 하지 중장이라든지 뭐 고얀 놈 하면서 그냥 이 뭐 미군들을 꽉 잡아 흔들었어요. 미국의 정치가들을. 나만큼 배웠냐? 너 알아? 이런 식이지. 자, 여러분 이승만은 이렇게 해서 명문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실력가이고 또 내쪽 같은 성격으로 하늘을 찌르는 기계 애국 충정으로 독립운동을 3.1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독립운동을 끝까지 해서 저 상해 임시정부의 대통령까지 뽑혔어요. 대통령까지. 거기 자리에 있었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을 뽑아놨다고요. 그렇게 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국제회의에서 일본의 잔악성을 하와이와 저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으면서 끝까지 이렇게 외교작전을 펴나갔었습니다. 국제회의에 가서 침략성, 잔악성을 폭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철저히 숭상하고 누구보다도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그 당시 뭐 공산주의 아무도 잘 몰랐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때 초기에 1917년에 레닌이 이 정치 그 이론을 가지고 나라를 세운 게 공산주의 혁명 정권을 세운 게 1917년이요. 우리 아버지가 21년인가 22년에 만주에 가가지고 19년부터 넘어오기 시작했어요. 1917년, 1919년이 3.1운동이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 공산주의가 스물스물 막 북한을 통해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런 때에 이승만 대통령은 내막기라는 그 인사이더 재팬이라고 그 책을 굵은 책은 아닌데 지어가지고 미국이 나중에 가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대통령들 수상들이 이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까지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공산주의가 어떤 것을 잘 알았단 말이에요. 왜? 이거 역사 공부를 해보고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기독교를 빨리 받아들였거든요. 19살 때인가.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반공 공산주의 반대 이것에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민족주의자들 좌우합작 남과 북이 서로 합작해가지고 같이 선거하고 같이 살자. 김구는 그 뒤로 1945년 그 해방되고 나서 끝까지 그걸 주장을 해가 그 전에는 3.1운동하고 뭐 김구가 위대했죠. 이쪽에서는 이제 중국과 우리 한국에서는 미국 쪽이 안 있고 미국 쪽에서는 좀 국제적으로는 이승만이가 더 유명하고 그래 나중에 이제 들어왔잖아요. 해방돼 갖고 그래갖고 대통령이 이제 되어가지고 1948년에 건국절 국회 선거를 다 하고 나라를 그때 선포를 한 게 1948년 45년에서 3년 있다가 48년에 나라를 세계적으로 선포하고 이 나라가 건국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건국절이 그게 아니야. 48년이 아니야. 48년에 건국절이 아니야. 이번에 건국절 만들면은 안 된다. 이종찬이가 그래갖고 싸움이 붙어갖고 따로 두 쪼가리 나라가 두 쪼가리 79년 만에 두 쪼가리 나서
이번에 여러분 강복적 했어요. 아니다, 우리는 김구가 옳다. 김구가 3.1 운동 했던, 1919년 3.1절 운동, 그때부터 건국이 시작돼. 나라가 건국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김구를 이제 강조를 하자는 거죠. 그 사람이 진짜 지도자라는 거예요. 이승만은 독재자고, 38선을 가르고 남북한인 이렇게 못되도록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김구가 그렇게 해서 남북한 좌우합작, 남북합작으로 해가지고 하자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했더랬으면 우리가 여러분 역사적으로 잘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만약에 미분중 물러가고 선거를 붙고 같이 해가지고 했더랬으면은 우리가 공산화돼갖고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남한이 어떻게 됐겠느냐고. 왜 그걸 몰라요? 그런데 이 양반이 지금 여러분이 이종찬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완전히 이 사람 팔색조예요. 팔색조. 여기부터 딱 7번이나 정당을 옮기면서요. 그렇게 자책을 갔다가 김대중으로 갔다가 또 전두환을 반대했다가 전두환 또 이제 정권을 잡으니까 박정희가 정권을 잡으니까 빨리 찾아가가지고 그때 가가지고 그냥 고개를 팍 숙이면서 또 거기서 또 이렇게 그거 했어요. 중앙정보부 부장인가 또 하고 그 다음에 김대중 밑으로 또 빨리 또 도망가가지고 거기 가서 또 뭐 또 이렇게 총장까지 하고 여러 가지 여기 붙었다가 저기 이번에도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또 헷가닥인 거예요. 그 아들도 그래. 내가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이 아들이 대통령도 한번 해먹어보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왜? 이 윤 대통령이 지금 인기가 좀 없거든요. 30몇 %. 여러분, 그런다고 그게 뿌리가 여러분 이승만 뿌리가 빠질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가요 큰 문제입니다. 1940년부터 6.25 뭐 45년부터 해가지고 그 전부터 해가지고 자익과 우익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싸우고 죽이고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것이 뿌리입니까, 여러분? 뿌리를 찾아봐야 됩니다. 성경의 뿌리도 찾아보고 세계의 국제 정치의 뿌리도 찾아보고 우리나라의 진짜 뿌리가 어느 거냐? 이거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까지고 이렇게 서로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아주 많이 기다렸습니다. 더운데 잘 갔다 오시고 우리 김성경 우리 할아버지가 오셨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 자유시장 경제 방공에 철저해가지고 하와이에 있으면서도요, 이승만은 부정축제를 한 일도 없고 하와이에 망명 갔지요. 그때 서울로 돌아올 차비가 없어가지고요, 식생활도 전략하고 단 몇 불도 이렇게 아껴 썼다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다 하와이에 뭐 30년 이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몇 번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오스트리아 프란체스카 부인이 친정에서 치아 치료 받으라고 3,000불을 받은 돈을 한국에 와서 달러로 써야 된다고 가슴에 품고 한 푼도 안 쓰고 왔다는 겁니다. 뚫어진 양말도 기고 신었다고 합니다. 이승만이 돈 모아놨다는 거 들어봤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돈 모아놨다는 거 들어봤어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했다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또 나쁜 소리도 많이 있겠지. 뭐 한강을 내버리고 도망왔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백성을 이렇게 해서 사랑했다. 그때 이 4.19 혁명이 왜 일어났는지 여러분 하나를 알고 지나가야 돼요. 이승만 때 4.19가 일어난 게 이승만 나이가 그때가 80살이 다 됐죠. 80살이 됐나요? 그런 이제 늙을 때인데 야당 이제 선거를 하는데 야당 대통령 후보 조병옥 박사가 선거에 위암으로 갑자기 죽었어요. 조병옥 박사. 그리고 해공 신익희 선생도 저희 어릴 때 뭐 신익희를 배고파 못 살겠다, 죽기 전에 살겠다, 뭐 하고 신익희 선생님 만세 뭐 하고 막 쓰고진 않고 대문간에. 캐로 보냅시다. 신익희 선생을 캐로 보냅시다. 신익희 선생님을 우리 집사람이 자기 여기서 또 그 운동을 많이 했던가 봐요. 뭐 그런 거 대문에 쓰고진 않고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신익희 선생님도 유세 도중에 기착관에서 고혈압으로 돌아가셨대요. 갑자기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하늘이 낸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선에
출마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하고 해서 주변에 애호산 사람이 나가셔야 됩니다. 나가셔야 됩니다. 뭐 해가지고 그 이제 부통령 누구요? 그 이기붕을 세워가지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죽으면은 이기붕이니 그래갖고 이제 뭐 사사오입 해갖고 부정선거다 해가 난리가 나서 이제 뭐 몰랐다는 거요. 이 대통령은 이제 다 주변에 뺑 둘러서가고 길을 딱 막아놓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 대통령이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내가 물러가기를 원하고 저렇게 자유민주주의 데모를 하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잘한 것이다. 내가 물러가겠다고. 이렇게 해서 물러가서 하회로 간 거예요. 가면서 이런 말을 6마디 남겼다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라. 방공태세를 굳게 하라. 한미우호동맹을 굳게 하라. 예, 한미동맹. 일본을 믿지 말라. 5번째,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그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하와이에서 창문을 저 우리나라 쪽으로 바다 보이는 쪽으로 항상 그렇게 거기 누워갖고 계시더라. 그래서 거기서 누워서 눈을 감으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를 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예? 대통령이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와이에 가면은요 30년 동안 이승만이 거기서 나라 독립을 위해서 써보겠다고 별의별 일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승만 로드 길이 있고요. 이승만 기념일도 거기는 하와이는 있고요. 또 이승만 기념교회도 거기 있어요. 감리교. 그리고 미국에는 모교 프린스턴 대학에는 이승만 기념홀이 있다고 그래요. 기념홀. 근데 우리나라에는 기념관도 아직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전쟁 기념관 옆인가 거기에다가 지금 세운다고 그래요. 예. 청와대 그 옆에 옆에 그 뭔가 그쪽에 하기로 했다가 뭐 또 뭐 잘못됐는지 어쨌든 이번에 기념관을 세우기로 뭐 600억인가 모였다고. 여러 나라든지 국부는요 그 나라를 건국했던 사람들은 다 도로 무슨 뭐 아이젠하워 뭐 항공모함 이름 무슨 또 루즈벨트 공항 도로 이 워싱턴 무슨 또 항만 뭐 이런 공항 이름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만 없어. 뭐 잘못됐잖아요. 예. 자 이렇게 정부 반미 좌파들은 항상 백범 김구 선생을 하늘같이 높이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흡혈귀처럼 여기면서 미워하는 이런 이유가 6.25 전쟁 발발 직전에 김구 선생은 김일성을 만나고 오가지고 이렇게 6.25 전쟁 소식도 미리 알았대요. 알았는데 공사나 통일을 돕기로 약속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서부터 김구는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김구를 암살한 사람도 이런 것 때문에 암살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요. 자 여러분 어쨌든 세 번째 원수는요 재벌들입니다. 좌파, 종북, 반미 이 사람들은요 가진 자 재벌들이 원수입니다. 재벌들. 왜 그러냐? 공산주의 코뮤니즘은요 모든 재산을 민중이 공유한다 하는 그렇게 해서 칼 막스가 이 이론에 1848년이죠. 1848년 공산당 선언을 하면서 전 세계의 노동자들이요 다 단결하여 공장과 기업의 주인인 자본가의 재산을 빼앗아 공동의 소유로 만들자. 예.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 공산당 선언입니다. 이게 이제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 부르주아 가진 자들, 주인들 빼앗아가지고 땅, 기업들, 이런 공장 이 사람들 이걸 빼앗아 공동으로 나누어야 이 세상이 평화가 온다. 예, 그 공동 분배 지금도 뭐 이재명이가 뭐라고 그래요? 소득 뭐라고요? 예? 소득 분배 또 뭐 소득 분배 또 뭐 요즘 또 25만 원씩 나눠주자 한 가정에 100만 원씩 나눠주자 해가지고 기본소득 소득 분배 공정 평등 말이 좋지 말이 얼마나 좋아요 평화 얼마나 좋아 홀가닥 다 넘어가죠 그 이론은 엄청 좋습니다. 그런데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공산주의에서는요. 프롤레타리아 무산 대중 잘 사는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려면 자본가를 때려잡고 국가를 전복시켜야 된다. 이 무정부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것이 폭력으로 쓰지 않으면은 폭력, 혁명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국가도 계급의 산물이기 때문에 전복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폭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 폭력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혁명을 일으키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잡아갖고 강제 노동시키고. 우크라이나에도요. 제가 이렇게 따라가서 우크라이나 역사를 여러분 저렇게 전쟁을 우리 북쪽에서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거의 복창지대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인데 감자, 이 보리, 밀, 다 거기서 이제 이 가격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전쟁을 하니까. 그런데 그 밀가루 같은 거 이 사람들이 600만 명이나요. 한때는 러시아 쪽에 있었잖아요. 그 옛날에 공산주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가 이제 이쪽으로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제 서양 쪽으로 폴란드하고 붙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편이 된 거죠. 그 이번에 이제 러시아가 쳐들어갔어요. 저놈 새끼들 잡아먹어버린다. 그러면 안 되지. 침략하면 안 되잖아. 무조건 침략하면 안 됩니다. 요즘 나쁜 놈들이야. 왜 남의 나라를 침략을 왜 해? 그렇게 해서 이 대통령 공장에 들어가서 사람들을요 죽이고 강제 노역시키고 막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부 다 막 꺼지고 600만 명. 우크라이나도 나라도 제법 커요. 그게 여러분 이 공산주의가 되면은요 전부 이 가진 자들 다 이렇게 해서 끄집어내 가지고 전부 처단하거나 빼앗아 버립니다. 예. 자본가를 때려잡고 이 계급의 산물이기 때문에 전복시켜야 된다고 그러고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살인, 방화, 파괴, 거짓말 해도 괜찮다. 예. 목적이 좋으면 수단도 어떤 걸 수단을 써서라도 그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 죽이든 불을 지르든 살인하든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게 공산당 선언에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산주의의 그 영향을 받은 정교조 있잖아요. 정교조의 영향을 받은 학생들이 이게 자라가지고 지금 40대, 50대가 됐어요. 이게 안 변합니다, 지금. 지금 우리 나라가 이게 어려운 것이 이 정교조 영향을 받은 학생들이 재산과 재벌을 허평이처럼 미워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재산가들, 재벌을 받은. 예? 이렇게 해서 이런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사상이 들어가면은요, 이게 이 목을 잘라야 이게 없어지거나 예수를 딱 처음 바로 믿고 성경을 많이 읽고 영이 들어오면 달라져. 할렐루야. 아멘.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죽창하고 찔러 죽이고 말갱이 어쩌고 해갖고 이게 아직도 이게 나라가 두 쪼가리 나가 있어요. 이렇게 재산을 빼앗은 다음에 누가 돈을 벌면은 국민을 누가 먹여 살립니까? 공동으로 작업하고 공동으로 농사 짓는다고 해도 내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성과가 안 올라요. 결국 공산주의는 지상낙원 유토피아 만든다고 해놔놓고 거지 유토피아가 돼버리고, 이래서 결국은 70년 동안 해보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소련도 결국은 해체하고 공산주의를 79년도 다 집어 던져버리고 해체시켜버렸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이 중공에서도 중국 공산주의도 모태동 다음에 누구요? 덩소평이가 키 작은 사람 있죠? 그 사람이 흑모백묘 이야기를 해가지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지만 잘 잡으면 돼. 지만 잘. 우리가 우선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주장을 해가 흑모백묘 주장을 해가지고 이 핑퐁 예교 해가지고 미국하고 손잡고 미국이 그래 좋았어요 해가지고 수교를 맺어갖고 우리도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잘 지내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30년 정도 도와줬더니 아이고 지투됐다 그러면서 미국 좀 한번 나한테 맞짱 한번 뜨자. 전 세계에 우리가 굴기 우리 중국이 전 세계를 지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달러도 우리 중화민족 인민폐를 해가지고 우리 해보고 미국하고 대드는데요. 이거는 아니다 싶은 거요. 아니 그렇게 민주화만 되면은 다 같은 편이 될 줄 알았는데
이 시진핑하고 시진핑이 되고 나서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끊으니까 다 끊어. 그래서 지금 막 주저앉아요. 중국은요 기독교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못 따라옵니다. 여러분 죽었다 깨도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사사기라는 게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북한은 여전히 거지의 신실을 면치 못하고 유일하게 공산주의 나라를 지금 원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 1990년대만 해도요 여기에 100만 명씩 한 1년에 300만 명이 이게 굶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노동자 합수소에서 동료를 죽여서 잡아먹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막 난리가 났죠. 나머지는 양고기로 해가지고 팔아먹다가 들켰다는 이야기 있고 요즘요 핵무기 만드느라고 책싸게 돈을 거의 다 써가지고요 이게 이제는 정보를 이렇게 공중에 들어온 뭐 이렇게 위성을 다 하고 다 보이잖아요. 이게 굶어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거지가 길거리도 막 건드리면은 꿈틀꿈틀하고 그냥 죽어가는 사람이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 기아 너무 불쌍한 거 너무 불쌍해. 그래서 이번 대통령이 이 북한 통일을 위해서 이제는 그 사람들을 달래고 협상하고 뭐 들어보고 이런 시대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뭐도 보내고 북한에다가 정보도 보내고 걔들이 USB 같은 걸 해가지고 남한 말도 쓰고 뭐 저 BTS 애들 노래하는 것도 듣고 남쪽이 이렇게 잘 살아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거요. 그러면서 그냥 학생들이 또 남한 또 뭐 음성 이야기 내고 이 단어 쓰고 막 이 흉내 낸다고 또 잡아 죽여 남한 소리 한다고. 그걸 또 뭐 이렇게 UBS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그거 다 보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 또 달러를 지금 또 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또 이제 딱 갖고 막 형성. 옛날에는 나라에서 돈 다 배급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끊어지고 일주일에 뭐 깡냉이 뭐 몇 킬로 주고 이러니까 못 살아갖고 이제 시장으로 다 하니까 중국에서 들어오고 뭐 외국에서 막 물건 들어오잖아. 다 아는 거야. 나라가 흔들흔들해지고 그러니까 막 또 굶어 죽는 사람 많지. 저 딸내미를 저렇게 뭐 옷 그 뭐요 그 안에 비치는 옷 그런 거 입고 저 살이 지가 돼지처럼 찌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전체 흔들린대요. 흔들려. 저런 인간이 다 있느냐고. 이번에도 수해가 나갔고요. 달래느라고 뭐 15,000명을 뭐 평양으로 데려가지고 먹이주고 이러는데 죽은 사람이 엄청 많은가 봐. 막 산에 다 이게 뭐 먹을 게 뭐 민둥산이야. 나무 다 캐가버리고 뗄감 써버리고 없으니까 비만 왔다 그러면 매해마다 저지직거리야. 우리는 뭐 한 명도 안 주고 홍수가 나도. 그러니까 저 나라는 끝났어. 그래 내가 볼 때 야, 윤 대통령이 잘했다. 그래서 정보도 보내주고 세계의 통일 정책 3가지 일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준비되느냐.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사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북한이 어떻게 되느냐. 북한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보를 주고 뭐 나쁜 말로 하면은 부추겨. 그 다음에 또 세계 3가지입니다. 세계가 국제사회가 어떻게 하면 인권의 문제도 이야기하고 북한을 어떻게 돕고 또 북한을 알리고 해가지고 인권 문제도 이야기해가지고 북한이 코너에 몰려가지고 결국은 두 손 들도록 만들자. 와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나는 이거 듣고 야 이거다 이거. 제가 정강호 목사님하고 전화를 왔어. 그래서 내가 다음 날에 그날은 내가 죄송해서 받지를 못하고 제가 전화를 했던가 하니까 야 목사님 3년 만에 통일될 것 같아요. 내가 그랬어요. 저 목사님이 누구하고 이렇게 뭐 연락을 하는데 자유통일 정강호 목사는 무조건 자유통일 복음통일 예수한국 복음통일 자유통일 이 대통령도 막 전부 말이 자유통일이에요. 자유통일. 여러분 자유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니 45분을 썼다니까요. 자유를. 세상에 연설 20분에 45분 대통령이 어디 있겠어요. 이야 3년 만에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확신이 오더라고요. 야 이렇게 잘만 하면은 3년 만에 통일 대통령도 나오겠다. 여러분 이 사회주의 또 소셜리즘 이게 사회주의로 가자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조국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우리나라는요 자유민주주의, 자유통일, 자유 쓰는 정당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승만이가 무조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라고 유언을 했는데 이게 사회민주주의로 가자는 거예요. 사회민주주의. 왜? 아유 빨갱이 이런 사상은 다 이념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예? 그러면서 러시아도 사회주의고 북구라파도 사회주의 서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서로 공정하게 분배해가지고 사회주의는 인권을 공산주의 같이 인권을 유린하지 않고 살인 만행도 안 하지만은 복지 정책을 해가지고 모든 재산을 서로 이 노동자들을 또 중요시킵니다. 사회주의자들이. 그렇게 해서 재산을 공동 소유로 해가지고 골고루 나눠 먹고 평화롭게 살자. 이게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아니면서도 비스무리하지요. 종교를 말살하지 않지만은 교회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는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부활이나 재림, 천국, 지옥, 이 내세 이런 걸 못하게 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가 다 국가가 책임지면서 이렇게 해서 표기가 좋아요. 그렇게는 합니다. 요 사민주의, 사회민주주의, 요 사민주의가 바로 스웨덴이 쓰고 있는 거를 차용을 해갖고 동료 시민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예, 최창집 이 사회주의 이런 사람들의 대부의 말을 또 신영복의 말을 차용해갖고 누가 썼어요 그거를? 누가 쓴 거냐고요? 모르지? 제가 너무 많이 올렸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한동훈이가 그걸 정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 맨날 국민 눈높이. 자유민주주의 눈높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해가 돼요? 국민 눈높이 맨날 표 얻으려고. 그렇지 대통령 해먹으려고. 근데 이거 유튜브 나가도 괜찮아요.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 이 페론이 이렇게 해서 망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이번에 선거했는데 이렇게 해서 전부 기름이 많이 나니까 다 나눠주고 뭐 막 국가에서 나눠주고 하다가 인기를 끄고 표 얻고 하다가 이렇게 해서 나라가 지금 다 막 돈이 휴지 조각이 돼버렸어요. 휴지 조각. 예? 여기서 차를 타고 2시간 차 타고 가면은요 그 중간에서 또 환율이 올라가고 차비를 더 받는데 그만큼 빨리 오르는 거예요. 10,000배로 막 올라버린데 이 돈 가치가 휴지 뭐 돈 한 10,000원 정도면 막 한 지게 지고 가야 돼요. 하도 찍어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다가 우리나라가 지금 자꾸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나눠주면 이런 식이 된다 이 말이요. 자 그래서 종북, 좌파, 반미,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은 무상급직, 무상교육, 무상의료 뭐 예? 이런 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세금으로 안 될 세금을 빼앗아 갖고 어떻게 하든지 나눠주자. 돈을 안 되면은 돈을 무한정 찌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이 팍 올라가 가치가 막 떨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원수는 네 번째 원수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예. 이 공산주의가 무신론, 유물론 사상이라고 그러죠.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 에체이즘. 그 다음에 유물론, 마트리알리즘. 예. 이게 물질의 존재만 인정합니다. 엥겔스도 경제 이거 이론을 만든 엥겔스도요. 정신은 물질의 생화학적 부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칼막스는 신은 피로에 때문에 고안된 정신적 허구이다.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 신이 없다는 거예요. 허구로 피로로 때문에 만드는 거지. 허구라는 거예요. 김일성이 공산당 정부를 세우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요? 재산 토지를 몰수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파괴하고 목사와 기독교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산정현 교회, 제일 북한에서 교인이 많았는데 그 평양의 산정현 교회, 그 교회 주기철 목사 있었던 교회, 거기도 김일성 교회를 파괴하고 거기다가 김일성 동상을 세워놨습니다. 예. 그 앞에서 우상 앞에서 다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사탄을 붉은 용이라고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이 뿔이 10이라. 9절에는 오늘 우리 읽은 9절을 보니 그 용이 내어 쫓겼는데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 사람을 미혹시키는 데는요. 참소하고 미혹시키는 데는 명수입니다. 명수. 이 붉은색은 뭐요? 핏빛이고 또 피 흘리는 잔인성을 의미합니다. 혁명 이런 거 할 때는요. 강한 핏빛, 혁명 이런 파괴 이런 사상.
공산주의로 이 공산주의로 다 깃발에 보면 빨간색이 많습니다. 예. 혁명을 나타내기 때문에 예수님도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이 예뱀 에덴 동산에서 사탄 마귀가 예뱀 용이라고 하는 이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은 이 마귀, 너희들은 마귀에게서 났고 너희 압이 욕심대로 행했는데 처음부터 살인자다. 그리고 진리가 없어서 말을 할 때마다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특징이 뭐요? 욕심, 도둑질하고 빼앗는,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붉은 용이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뭐요? 예. 또 살인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뭐요? 이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이 사람들이 스탈린이 죽인 사람, 히틀러가 죽인 사람이 600만 명입니다. 스탈린이 죽인 사람이 4,500만 명입니다. 모택동이 죽인 사람이 6,300만 명입니다. 자, 이게 해가지고 합쳐서 1억 몇천만이 지금 됩니다. 1억 몇천만 명이 공산주의로 죽였다니까요. 무시무시합니다. 우리가 공산주의 되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예? 사탄은 거짓말쟁이, 살인자, 욕심쟁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네 가지 원수를 이 사람들이 반미, 종북, 좌파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쪽으로 진보는 우리가 앞으로 좀 혁신도 하고 새롭게 하고자 하는 건 좋지요. 그리고 평등도 좋지요. 근데 그게 달콤하고 가장을 해갖고 이제 색지를 덧칠해갖고 그렇게 해서 좋은 것 같이 하지만은 좌쪽으로 가면 용이 있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사탄 마귀가 딱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상이 좋아요? 우리 아버지도 북한 위에 어디요? 만주. 그거 갖고 23년인가 그때 당시 만주가 공부를 하고 가지고 빨갱이 사상이 들어가지고 그 남한에 오가지고 우리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니까 친할머니 이야기니까 남한에 내려가지고 이게 빨갱이 이제 운동을 하는데요. 경찰들이 이제 리스트를 작성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경찰들하고 밤에 나가고 싸워. 경찰도 몇 명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두었어요. 그래갖고 밤에 숨어갖고 들어왔는데 찾아온 거야. 아침에 찾아왔는데요. 우리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새끼 내놓으라고. 여기 들어왔지? 할머니가 나가가지고 이 까꾸리 있죠. 그걸 아직 이렇게 이 밭에 그 콩 이렇게 말려놓고 있는데 그걸 발발발발 떠면서 이렇게 막 이제 뒤지면서 가나마 새끼를 제발 나한테 잡아주세요. 제발 잡아줘. 그놈은 잡아가지고 내가 내 손으로 죽이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보냈대. 농 속에 숨겨놔놨고. 근데 나도 빨갱이 사상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 그랬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가 또 도망을 어디로 갔느냐. 저 거기서 2.5km 떨어진 진영이 있습니다. 진영. 예. 거기에 교회 진영교회가 지금도 커요. 그 교회가. 진영교회에 읍교회에 숨어 들어갔어요. 그래 김희도 목사라는 분을 만났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야 헷가닥거렸어요. 우리 예할머니하고 그 진영교회에서 만났어요. 40일 금식기도를 했어요. 예수 믿고 우리 동네 언덕에다가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 어릴 때 제가 배속에서부터 그 교회를 다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요 공산주의가 뭔지 모른다니까. 그때는 똑똑한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들 두 부류가 공산당을 믿어요. 세상을 한번 새롭게 해보자. 평등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쏘지 말아야지. 그때가 언젠데 지금 또 이런 짓을 하고 있냐고. 에? 왜 그래 목사들이. 성경에 있잖아 붉은 용이라고. 빨간색이 그렇게 좋아요? 이 빨갱이가 그렇게 좋아? 여러분 이게 쏘면 안 됩니다. 참 쏘기 쉬워요. 학생들이 들으면요 그냥 박수를 막 친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8월 15일을 기해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반미 그 기독교 원수에 대해서 붉은 용에 대해서 종북 좌파 반미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상이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가 자유 통일을 위해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될 때까지 자유 통일이 되어질 때까지 똘똘 뭉쳐서 나가기만 하면 빨리 여러분 통일이 우리 시대에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 나이 먹은 사람 부모들이 통일을 보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51장입니다. 351장. 예.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